자주 얘기하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조의 정책, 그 다음에 정조의 정책, 할아버지와 손자의 아주 뛰어난 두 군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영조의 정책일까요? 정조의 정책일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료를 던져주고 이 왕이 영조인지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이 정책 업적이 영조인지 정조인지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 어떤 경우에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쭉 보다 보면.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적어놨어요. 제가 싹 다 적어놨어요. 이제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도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탕평교수를 발표했다. 탕평평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탕평이란 말은 탕탕병의 줄임말을 갖다가 탕평책이라고 부르죠. 탕평책에 단어 첫 등장한 것은 숙종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영조는 그냥 탕평책이에요. 탕평책 책에서 인사를 여러 정당, 여러 분당에 인사를 골고루 쓰는 걸 갖다 우리는 탕평이라 불러요. 혹시 음식 중에 탕평채라고 들어보셨죠? 예, 여러 재료들 하나로 모아놨다. 그 영조가 만든 게 탕평채예요. 예, 영조 임금이 만든 건 탕평채. 우리 요리 중에 하나였던 탕평채가 여기 나왔다 보시면 돼요. 탕탕평평의 줄임말이다. 영조 때. 근데 영조 때는 꼭 기억하세요. 완론탕평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 정조가 뭐죠? 여기는 춘론탕평책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주로 서인 중에서도 노론 중심의 인사예요. 춘론 봐볼까요? 이 완자가 무슨 완자냐면 부드러울 완자예요. 애시당초 영조 말을 되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데려다 쓰는 거야. 그래서 부드럽다는 거야. 왕이 이거 하시오, 어떠시오, 좋습니다, 그리 하겠사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달지 않아요. 노름만 뜨니까. 근데 정조는 자기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점이 준론이죠. 이 준자가 근엄할 준자예요. 근엄할 준자예요. 자, 정조 임금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유명한 드라마 소재 맨날 나오는 게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걸 이모화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세자가 죽인 세력들이 누구죠? 노론이죠. 서인 중에 노론이 사도세자를 죽인 거잖아요. 서인 중에서도 노론 세력들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였다고. 이걸 이모화변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손자 입장, 자기 아버지를 죽인 노론을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노론 쓸 수가 없잖아. 자, 봐봐. 이 노론이 또 나뉘어진다. 두 개로 벽파와 시파로 나뉘어져. 자, 다시 봐. 노론은 뭐라고? 벽파와 시파로 나뉜다. 벽파는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야. 시파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야. 자, 벽파애들이 시파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파애들, 우리는 시파와 함께 한 게 아니었어요. 오케이? 벽파애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녀석들 되게 나쁜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세자가 왕이 될 놈이니까 왕이 앞으로 될 사람들 따라다니는 무리들,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시대 흐름을 따라갔다. 이게 10화였던 거예요. 자, 봐요. 영조가 죽자. 손자였던 종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죽였던 벽화를 쓸까 안 쓸까? 벽화를 안 쓰지. 그럼 누구를 쓸까 주로? 18을 쓰겠지.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쓸까? 경기 남인. 그 유명한 정자군 같은 인물들이 드디어 등장. 성호 이익의 제자들. 경기 남인이었던 성호 이익의 제자들. 정자군 같은 인사들. 그 다음에 일부 소론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준는 탕평책이라 불러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 시험장 가면 틀릴 것 같으면 틀리지 당연히. 왜? 이용조가 안노인지 정조가 준우인지 헷갈리는 거야. 시험장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용으로.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이용환이.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이용환이. 오케이, 있을 수 있지? 선생님 동창에 정준이 있을 수 있죠? 초등학교 동창. 우리 여성분들도 옛날 초등학교 때 다 남학생 합반했으니까 저학년 때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용환이, 준론이. 선생님 실제로 있어요. 선생님은 다행히 이용환이, 그 다음에 정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명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용환이, 정준이, 완론, 준론, 탕평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용은 시험용대로, 또 이해는 이해대로 하나씩 또 갑니다. 이영조의 탕평교서. 이건 여러분 읽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좀 어려운 거 갑니다. 이영조는 이를지 노론척 인사를 한 사람 등용하면 상대 자리에는 소론을 등용하는 쌍거호대 같은 인사, 쌍거호대 밑줄 그어야 돼. 쌍거호대 방식. 쌍거호대 양식. 쌍거호대 같은 인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의정의 노론척 인사를 등용하면 자의정의 소론척 인사를 등용하거나 이조판서 소론을 등용하면 이조 참판에는 노론을 등용하는 방식으로 인사정책을 펼치게 됐다. 쌍거호대 방식 영조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처분, 을사한국, 신임사를 일으킨 소론 과격파를 축출하고 목호령의 고변으로 사사된 노론의 사대신과 당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없애고 그 충죄를 포상하는 을사처분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노론의 사대신, 아까 연인군을 지지했던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연인군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잘 살려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정미한국, 노론이 소론에 대한 보복을 고집하자 영조는 다시 노론을 내보내고 소론을 불러드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미한국이라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두 개 묶어서 난이도 밑으로 화살표 당겨라. 난이도 나올 확률이 줄어들었다. 2인자는 별표 한 3개 가야 된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소론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게 뭐죠? 2인자는 아니죠. 그죠? 연인군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종의 죽음에 뭔가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의문스럽다는 거지. 그런 2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에서 출발했던 난이 발생되었다. 이게 영조 초기에 가장 최대의 국난 중에 하나였다. 영조의 완론탕평책,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완론탕평책이 무엇인지. 노론 중심의 인사. 노론 중심. 부도로 완자. 자기 사람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영조 탕평비 내용 갑니다. 이거 기출 사료입니다. 이건 읽어봅시다.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으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영조 탕평비 내용인데요. 이게 성균관에 탕평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는 장소 성균관에 있다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성균관에 있다. 요즘 성균관 대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조의 편찬사업.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영조와 정조의 편찬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을 거야. 섞일 거야. 그럼 영조가 아닌 것, 편찬식이. 정조도 편찬하는 게 아닌 것. 또는 정조가 수입한 건지 정조식이 편찬하는 건지 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편찬한 거하고 또 수입서를 구분하는 것도 물어보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영조도 편찬한 건가, 정조도 편찬한 건가, 정조도 편찬한 건가, 정조도 수입한 건가, 중국 수입한 건가, 계속 비교해서 물어본다는 거야.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선생님은 틀려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서 계속 책을 봐. 왜 틀렸는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씩 오류를 잡아가는 거야.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책 틀린 거 내가 얘기 말 안 할 거야. 틀릴 수 있지. 왜? 책을 읽지도 않고 내용도 몰라요. 근데 책 보고 암기해도 어떻게 풀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푸는 거야. 지 서재감 다 꽂혀있어. 읽어봐, 다. 학부실에서. 그 다음에 석사과정 다 읽어. 왜? 논문도 써도 뭐 발표되는 거. 알지 못하고 발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읽었기 때문에 내용도 알고, 누가 쓴 것도 대충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책 제목, 저자, 영조인지 정조 막 외운다고. 그럼 머리가 한계가 있지. 누구나. 그럼 이게 어제 배운 것도 오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내년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얘기죠. 계속 오류가 발생할 거야.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계속 오류를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하라고. 틀려도 괜찮아. 공부를 90% 정도 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책이야. 선생님 나 책 때문에 죽겠어요. 책 보면 되지. 아니 책을 영전 정전 헷갈려 죽겠습니다. 계속 헷갈릴 거야. 시험장까지. 봐. 편찬서 갑니다. 중수무원록 갑니다. 영조입니다. 법의학사, 요즘 말하면 CSI야. 법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야. 예전에는 사람 죽었네요 혼났던 것들인데 이제는 처음으로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금시간이 간다고. 보통 지방간이 가요. 지방간. 뇌체가 높은 지방간이 가서 사람의 이렇게 인체를 그려놨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어떻게? 어떤 원인이 죽었는지 먼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시체를. 여기에 반점이 있대더라. 여기에도 반점이 있대더라. 막 그리는 거야. 그 글씨로 또 적는 거야, 작업을. 그 다음에 여기에 날카로운 곳에 뭐가 찔린 게 있더라. 활창이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자창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막 기록을 남기는 거야. 이런 식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의학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걸 이제 의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될 것인가. 시신의 어떤 도구에서 죽었는지 다 판별해 내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수무원록, 중수 잘라봐. 법의학서로 세종 때 편찬된 신주무원록이 애매모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므로 왕의 명으로 증거하였다. 세종 밑줄, 영조의 중수무원록이에요. 원래 무원록은 고려시대에 원간섭기에 먼저 들어와 적어놔야 돼. 옆에다가 무원록 적어. 앞에. 그러니까 신주, 중수 빼고 처음 오리지널 책 제목이 무원록이었다고. 봐봐. 선생님 봐.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 억울하게 죽었는데 범인 못 잡으면 안 되겠지.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원망함이, 그 죽은 자, 사자에 대한 원망함이 없어야 된다. 없으면 못 자니까 무원록이야. 사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무원록.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고려시대. 그리고 세종대왕 때와 영조 때 책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세종대왕 때 신주무원록, 영조 때 증수무원록, 신주,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 중수, 증편에서 책을 수록하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시켜서 업그레이드 보여요. 무원록, 그죠? 무원록, 신주무원록, 그 다음에 증수무원록 이런 순서로 잡으면 돼요. 전국문헌비고 별표 5개, 기출이, 빈출이야, 빈출. 너무 많이 나왔어. 동국 잘라봐. 동국이면 어느 나라지? 중국이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지. 그럼 우리나라 책인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중국에서 들어온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뒤에 적어놓으면 돼. 중국의 백과사전 X.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과사전이에요. 홍봉안이에요. 홍봉안은 이 뒤에 나오는 영조 임금의 애할아버지세요. 영조 임금의 애할아버지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노론입니다. 즉 영조 사람인 거예요. 영조가 홍봉안을 부르죠. 저 사도세자 좀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래서 쌀 주지서 가둬야 되겠다 생각하셔. 그리 하시지요. 이게 이제 부정이 아닌 긍정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정신 차렸겠지.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부모님 혼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 가만히 앉아서 손 들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가끔. 알았어요. 울면서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럼 손이 아프니까 내리려고 하잖아. 부모님 똑바로 앉으라 그러잖아. 들잖아요. 일정 기간 되면 손 내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안 돼. 막 안아주잖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영조하고 홍봉안이 서로 밀어버린 거야. 쌀 주제에 넣는 것을 갖다가. 서로 자존심 싸움한 거야. 전하, 이쯤 됐으면 좀 꺼내주시죠. 아니면 왕이 홍봉안이 불러가지고, 저 당신 사이 물 한 번 먹고 죽어가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의기투합이 될까 하냐. 근데 서로 밀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일주일 넘게 이제 쌀 뒤전에 치를 딱 뱉어 죽으니 가슴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걸 누가 훔쳐봤다고? 저 귀퉁이에 건물에서 어린 아들인 훗날 왕이 되는 정조가 훔쳐보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숨 헐떡거리면서 딱 뱉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신음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 그럼 자기 아버지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는 그 꼬맹이, 7살 꼬맹이 어디 있고 훗날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성장 과정에. 그리고 본인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노론 세력들. 그래서 사도제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 왜? 아버지 죽음으로 인해서 얘는 왕위 계승권자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계승권자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문제는. 노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노론 입장에서 어떻게? 왕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도제 위에 죽은 형이 있어요. 거기에 입적시켜주는 거야. 양자로.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거 시험에 나왔어, 몇 년 전에. 9급에 나왔습니다. 9급 공무 시험에.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정조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왕이 되냐고 보면 그 우의 형으로 호적을 변경시켜주는 거야. 양자로 집어주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쉬운 것만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물어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쭉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메모를 잘 하시거나 기억력이 좋으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력 없으면 메모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한번 들었는데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속모래익 속대전. 속이면 동그라미 쳐봐요. 속편이 나오는 책들은 전부 다 영조 임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아들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어요. 영조 꿈속에 계속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울고 있습니다. 전하, 왜 그렇게 옵니까? 꿈속에 우리 아들이 나타났어요. 하고 울어요. 꿈속에 아들이 나타났다고. 어떤 아버지 자기 자주 죽여서 속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죽이질 말지 왜 죽었다고 징징거리고 울어? 속보이 계시리. 그래서 속편이야. 속편 나온 거 무조건 다 누구라고? 영조. 꿈속에 아들 나타난다고 징징거리고 있어. 죽이질 말지. 다음 페이지. 속병장수들 다 영조야. 이거 해결됐지. 속자 나오면 어떻게? 속보인 임금 누구라고? 영조 이렇게 외우라고. 속자 나오면. 당연히 모의고사 이렇게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선생님. 모의고사.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동국지도 별표 한 3개 갑니다. 잘라보실까요? 동국 슬러시. 동국이니까 우리 거예요? 중국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그죠? 동국지도. 정상기라는 사람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최초로 축척을 이용해서 지도 백리책을 만들었다. 100분의 1이라는 얘기죠. 100분의 1은. 많이 발전한 게 100분이에요. 대동여지도가 심리책이에요. 심리는 4kg예요. 백리는 40kg예요. 자,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지도가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점 하나 찍었어. 자, 여기 인천에 점 하나 찍었어. 여기서부터 여기 찾아가는 거야. 이게 백리책이야. 백리책이란 뭐야? 40km라는 뜻이야. 내비를 찍은다면 A라는 지점에 B 지점까지 찾아가는 거야. 예전에 이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무릎 막 찾아가는 거야. 근데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서울 인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이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야. 40km를. 근데 나중에 대동여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신민척이잖아. 이게 몇 킬로가 되는 거야? 4km예요. 어떻게 길찾기 편합니까? 요거보다 여기 훨씬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집에 쓰고 있는 내비, 차 있는 내비는 어떻게? 10m 앞에서 막 알려주잖아요. 우진하셔야 됩니다. 직진하셔야 됩니다. 쭉 직진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도 가끔 틀릴 때 시비 걸잖아요. 내비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저희 집은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비에 가끔, 이 자식 빨리 좀 알려야지. 10m 전에 속도가 몇 킬로인데 100km 넘게 달리는데 확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우리 속담 나와 친구들끼리 하거든. 여러분 집에도 그럴 겁니다.
네. 운전할 때 내비하고 마누라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절대로. 가끔 하시죠, 부모님들도. 자, 봐. 백리척, 십리척. 정상계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오케이? 이게 훨씬 정확도가 있다고. 정확도는 4km가 더 정확하게 했지. 포인트를 찍어줄 좌표가 훨씬. 지금 아까 10m 앞에서 찍어주잖아요. 내비, 요즘 자동차의 내비는. 여러분 가끔 내비 길찾기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길찾기 없으면 거의 찾기 어렵잖아요. 처음 가는 길 많잖아, 우리가. 네. 나는 우르동도 못 찾겠어, 가끔씩. 옷이 어디 있지? 네. 할 수 없이 그 찍어서 가고 있다니까요. 잘 보셨죠? 그 다음 영조시기의 정책가입니다. 신문고 부활. 신문고를 처음 만든 사람은 다 아시죠? 누구예요? 태종이죠. 그죠?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죠? 그걸 다시 살리는 인물이 영조입니다. 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듣기 위하여 궁궐 밖에 나가 백성들이 만나 상언과 객정을 통해 억울한 일을 호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문고 사련주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범들을 갖다 취재할 때 이제 고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볼게요. 압수령, 자자형, 가혹한 형배를 폐지하고 사형수의 삼심, 이거 기출이에요. 빈출. 최근에 자주 나와요. 사형수에 대해 삼심제 봐봐요. 우리 봐봐. 경국대전에 사형수는 삼심제 재판을 3번 하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하게. 근데 갑자기 이용조가 왜 삼심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경국대전에 법전으로 만들어졌어. 성종 때 완성된. 근데 성종 이후의 왕들이 삼심제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케이? 실록에는 뭐라고요? 경국대전은 삼심제가 딱 나와 있다고요. 경국대전에.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압수령 보시죠. 고문, 죄인을 기둥에 묶어 사금파리를 깔아 자리에 놓고 무릎을 끊기게 하고 그 위에 앞슬기나 무거운 돌을 얹어 자백을 강요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유리 사기 그릇 깨가지고 땅바닥에 깔아놔봐요. 그걸 무릎을 꿇쳤어.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앉혔어.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유리라든가 사금파리에 사기 그릇이 깨져 어떻게 피부를 여기를 뚫고 들어오겠지. 여기 다리를. 그리고 여기를 누르겠지. 또 발로 밟겠지. 그 고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수령, 압박을 가했다. 자자형,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가를 표시한 표징형이 있다. 봐, 여기 얼굴에다가 살인, 뭐 절도, 가장 먼저 뭐 강간범, 이런 식으로 여기다 글자를 표기해놨던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도 문신을 안 새겼는데 여기다가 문신을 새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동네 사람 다 할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오, 살인범인데 이렇게 되겠죠. 균역법, 비율표를 한 7개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5개 하는데 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종래 인정 단위로 두 필씩 징수하던 군포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에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밑줄과 여기,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감하는. 그래서 이걸 감포론이라고 불러요. 자, 봐봐. 이거 국방비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조용조 중에 용 얘기하는데,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고 노동에 차출되잖아. 그리고 일반민들이 국방비를 내는데 이 옷감을 만드는 군포라고 불러. 이 포를 두 필씩 냈다는 거야. 근데 연인군 시기에 왕이 되기 전, 영조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 계속 뭘 만들더라는 거지. 뭐 하십니까? 봤더니 뭐 한다고? 아, 아저씨 뭐 하세요? 빨리 나와요. 뭐 만드세요? 계속 물어봤다는 거야. 포 만든다고, 군포 만든다고. 왜요? 이 새끼 이것도 모르는 거야, 왕자 새끼가. 군포가 뭐 하는 건지 이제 아는 거죠. 아, 국방비용으로 내는구나. 근데 이걸 두 필씩 내는 거야. 우리가 보통 마트라든가 어디 가서 상점에 가서 사가지고 내면 간단하지. 근데 팔질 않은 시절이에요, 그거를.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 못 사는 건 직접 핸드메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옷감을 짜는 원단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두 필씩 낸다는 거야. 이게 5개월, 6개월이야. 그럼 농사는 언제 짓냐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 소출이 확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필을 한 필로 감해줬다. 그래서 이걸 감포론이라고도 불러. 역을 균일하게 해줬다. 감포론 또는 균역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돼? 국방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겠지. 그 줄어든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그죠? 줄어든 보완 방법 뭐에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그 밑에 박스 봐봐. 보완책, 결작 밑줄고.
그 다음에 선무군간포 무어, 그 다음에 잡세 밑줄 뭐예요? 잡세는 뭐 먼저 세 가지가 있죠. 어세, 염세, 선박세. 저거 여기다. 어세, 염세, 선박세. 어세, 어장이 있다는 거죠. 염세, 그 다음에 선박세. 염세는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 다음에 선박은 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꿨다는 뜻이. 이게 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이런 걸 냈죠. 노골절에서 균역법을 시행한 결과, 균역법 시행 결과 국방 예산이 감소됐다.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아닌 걸 고려 물어봤어요. 아주 쉽게 됐어요. 다 맞으라고. 요거 지문을 만들어진 거야. 요거 보완책에 결작 2번 선무관법, 3번 잡세, 4번 다른 걸 집어넣어서 다 맞으라고 제발 좀.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나씩 맞으면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쓰겠어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윤음입니다. 수도방일리 서울에 부유한 시민을 주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훈련 동안 금이형, 의형성 세 군형의 도정을 나누어 방해하는 체제를 갖추고 왕권을 강화했다. 수성 잘라, 수성. 수성은 서울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윤음은 왕이 직접 반포하는 걸 갖다가 윤음이라 불러요. 가끔 우리 대통령 나와가지고 직접 뭐 발표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윤음이라 불러요. 시계가 이거예요. 서울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당시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국방비 많이 내주시고, 그 다음에 군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군 기피하고 도망가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자진해서 좀 와주시고, 국방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또 수성이라는 말은 뭐죠? 예전 선조 때 임진왜란에 있을 때 어떻게 도망갔지? 개성, 평양, 우주가 도망갔잖아. 끄떡하면 저쪽 날아갈 뻔했잖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서포트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 가면 청계천 준설공사 갑니다. 이거 이명박 정권 때 한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서울시장을 역임했어요. 청계천 준설이 이명박 서울시장 시기에 업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영조 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종이 뭐냐면, 이 영조 때 청계천 준설 뭐냐면 뉴딜 정책이에요. 영조 시기에 되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영종조 시기에 최고 전성기거든, 조선시대요. 500년 중에서. 영종조 시기에 상업이 되게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장사에서 1년만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걸 평생 먹고 살고 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삼도가 농경지지, 농경국가지, 우리나라에. 그럼 하삼도에 소문 다 나지 않을까요? 그럼 굳이 1년 내에 농사 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뭉쳐가지 않는 한은 돈 벌 수 있는 걸 찾아가야지. 그 다음에 하삼도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다 상경이 온다고. 근데 막상 아파트는 어떻게 먹고 살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서울 경기에 살지만 먹고 살기 막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막 나가기만 막 돈이 막 100마리씩, 1000마리씩 막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내가 노동을 해야만이 그 돈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잖아. 꼭 같은 논리를 보면 돼. 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계천 주변에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태풍 확 오잖아요. 범람해요. 왜? 이게 청계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청계천이 토사가 쌓여서 비가 조금이라도 넘치는 거야. 그럼 범람해서 사람들이 휩쓸려 가거나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일당을 주는 거야. 쌓인 토사를 다 긁어내. 이걸 준설이라 불러요. 토사가 쌓인 걸 파내는 걸 준설이라 불러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 차를 저 지방 가다 보면 이렇게 지방 북도 가다 보면 이렇게 준설하천 이렇게 편말 딱 찍혀져 있어. 그 물이 흐르고 있어. 무슨 얘기야? 토사가 쌓여서 파낸 하천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아, 저게 뭐지? 준설하천이? 이제 수업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 준설하천인 건 자주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자주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서 올려놓는 하천이야. 그런 걸 우리 이해하고 가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 해 한 해 토사가 쌓이게 되면 얕아지면 어떻게 비가 조금이라도 범람할 수 있는 지역이다. 미리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아셨어, 이제. 차를 끌고 가거나 옆에 타고 갈 때 준설하천이 보게 되면, 비가 오면 조심해야 되겠는데, 확 범람이 오겠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차가 훅 휩쓸려 죽잖아요, 우리가. 자, 이걸 했어요. 누가요? 영조가요. 봐. 홍수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했어. 도시를 재정비하고 왕도와 상업도시 변모시켰다. 청계준설을 공사해요. 이해 가셨나요? 이걸 많이 희생했었거든요. 이걸 전부 다 퍼냈다. 써보세요. 네, 조선시대판 뉴딜 정책이라고. 조선시대판 뉴딜 정책.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나 정부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이에요. 이걸 뉴딜 정책이라 불러요. 우리가 그 세계 공황이 있을 때 1929년부터 34년 5년까지 미국에서 최고 공황 사태가 오거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때 정부의 세던 정책이 뉴딜 정책이에요. 근로자들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이 나가면서 그 임금이 사용되고 나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쳤다. 29년 세계 공황을 해결했던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가. 60, 70세가 되도록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60이 넘은 사람들이. 근데 왕이나 어떤 축하할 일이 발생될 이 사람들 제한적으로 보는 시험을 기록가. 로자가 늙을 로자야. 늙을 로자. 이거 매년 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는 시험이에요. 이 영조입니다. 평생 동안 과거시험 준비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대략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 종목법.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노비 종목법 아니겠다.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 및 주인을 결정하는데 모계의 법을 따르는 방법이었다. 조선 양인이 감소해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 신분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된다. 이거 일천즉실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 뭐죠? 인지례란이에요. 정유조란 거 병자호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결과 많은 인구가 감소하게 됐어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해요. 결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종모니까 어머니의 신분이라면 양인으로 만들어주자는 게 이게 노비 정복법이에요. 인구 증가책이 하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 공간법 이거 계속 밀고 있어서 선생님 5년째 밀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다고. 국가는 공노비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져 입용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낙공노비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노비적으로 신공을 한 필로 반감시켜줬습니다. 자, 봐보자. 자, 궁궐에 노비가 있지. 그지? 궁궐에 노비 숫자가 많으면 뭐가 필요할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주실래겠지. 국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노비 숫자가 많아도 문제가 없지. 끌고 나갈 수 있지. 근데 국가에서 오는 수입은 한정된 노비 계속 증가되면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야, 너 밖에 나가가지고 지방으로 내보내는 거야. 얘들 농사죠. 대신 1년에 신공을 내라는 거야. 뭐 쌀을 2가마씩 내라던 식으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가서 실제 노비들 가서 살아봤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그 비용이.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강함을 아파가지고 무릎 꿇고 왕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죠. 궁궐 밖에 전국에 애고노비들이 와가지고 대모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너무 비싸다는데요?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하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노비 출신인데? 그래서 왕이 영조가 바로 화내죠. 너도 나의 신하고 저 시위하고 있는 일도 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나의 백성들인데 네가 뭔데 삶과 죽음과 네가 결정하냐고.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네가 해야 할 일 뭐야? 밖에 가서 어떤 일로 시위를 하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할 건지 그걸 보고할 네가 업무라는 거지. 왜 네 업무를 갖다가 망가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영조가 되게 혼나죠. 찾아가서 이 얘기 듣고 와서 제안한 게 노비 공간법이야. 전하, 얘들이 내야 할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실제로 줄여주잖아요. 반필로 줄여주잖아요. 신공을 한 필로 반감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 노비라고 그랬잖아요. 여성도 포함돼요. 그래서 훗날 이것 때문에 여성은 제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한 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조가 0.5필로 줄여줄 정도로 확 줄여줘요. 노비를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노는 0.5필 최종, 0.5, 여성은 노는 0.5, 그 다음에 B는 제로로 만들어준다. 탕평책 가보겠습니다. 탕평책. 안론 탕평책. 이미 설명드렸어요. 생략. 그 다음에 방법 봐보겠습니다.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운을 대폭 정리했다.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서운 정리하면 무조건 홍선대공 찾아가면 안 돼. 영조도 꼭 봐야 돼. 다음 지문을. 이조 난관과 한림들이 자신의 후임을 차지하는 자천권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건 빈출이에요. 빈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즉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인사권 왕이 가져가야지. 특정 관리들이 가져가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붕당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이모화변. 아까 자기 아들 쌀 뒤전에 가서 죽인 걸 이모화변이라고 불러요. 이인자난 이미 설명드렸죠. 영조 주기에 입을 느낀 이인자 등 소론 일부가
남인 강경공학교가 주동하여 청주성을 함락하고 청주임을 주고 서울로 북상하였으나 강군과 창의군에 의해서 진압됐다. 어디에 진압됐다? 진압됐다. 어디 적어야 돼? 안성 적어야 돼. 경기도 안성에서 진압됐다. 서울 오지 못했다. 기우처분. 인전한 이후에 영조는 각 붕당에 모두 역적과 충신이 있으므로 붕당을 타파하고자 각 붕당의 인재를 고루 창에다 선언하였다. 이건 의미 없어요. 서원정리 별표 아까 반복됩니다. 동색 금원패 이건 7급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집집마다 걸게하였고 같은 단끼리 혼인을 금하였다. 노론길, 소론길 이걸 금했다. 얼마만큼 심했으면 이거 집에도 달아놓고 했겠어요. 네. 전랑의 권한 약화, 빈출. 영조는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하는 자대권, 3사의 관리를 청구하는 통청권 전체를 전부 다 혁파했습니다. 결국 왕에게 인사권을 다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청윤음, 빈출이기도 하고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서울에 청유 진출 처음 허용입니다. 법적인 허용입니다.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조 과양만이 어떻게 될까? 서울 사람명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유숙공, 이등보 같은 사람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죠. 고구마 수입, 최근 기출. 조엄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됐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일본을 갔다가 올 때는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대마도를 거쳐야 된다고. 중간 기착지가 대마도니까, 쓰시마니까. 쓰시마를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뭘 먹어요? 뭡니까? 봤더니 고구마였어요. 이게 구황작물로 딱 적격인 거다. 왜?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흉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씨앗을 가져와서 구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꼭 기억하실 것? 고구마는 통신사를 갔던 조음이 영조 때 대마도에서 호박 종자를 가져서 우리나라에 퍼뜨렸다. 그럼 항상 나오는 게 뭐야? 고구마 반대 감자를 물어볼 거란 얘기야. 밑에 옆에다 감자 적어야 돼. 감자는, 고구마는 일본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감자는 보통 우리가 충청도 전라도 가면 이걸 북자를 붙여서 북감자를 부른단 말이야. 즉, 북쪽에 들어온 식물이라 뜻이야. 그럼 어떻게? 이건 청에 들어온 거야. 감자적 앞에 가르고 북자 적어야 돼. 헷갈릴 수 있는 걸 방자라고. 고구마는 일본, 영조 때 조엄이 통신사를 갔다가 쓰시마에서 됐죠? 구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넘겨봅니다. 시간이 안 되겠다. 이게,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종조 시간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편제상. 자,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